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의 박원정입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은 주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허철 총영사와의 신년 대담 제2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작년이 재선거의 원년이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재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었고요.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여기 남아서 전문 인력으로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특히 총영사관에서는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 공간에서는 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특히 순회 영사 실시가 국적 때문에 우리 출입국이나 한국과의 교류가 불편해진다.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복수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신년 대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게스트로 주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허철 총영사 나오셨습니다. 독도 문제, 일본과 한국의 갈등이 가장 뜨거운 게 작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외교적 접근과 민간 활동이 필요할까요? 우리 정부가 누차 밝혀왔지만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분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서 어쩌면 위안부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때 때 맞춰서 새로 등장한 일본의 신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진정한 협력 자세로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교적으로는 모든 우리 해외 공간을 통해서 정치권, 의회, 언론, 그리고 전문가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을 해오고 있고요. 상당한 호응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북미 교수협의회, 한인 교수협의회가 주관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상당히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관심 있는 학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민간 차원의 행사도 계속 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한 2월 전까지 2월이 가기 전에 저희 총영사관의 민원실에 독도 라이브 TV라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건 독도의 실시간 영상 이걸 민원실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차가 있어서 민원 보러 오시면은 밤인 시간이니까 뭐 시차를 두고 녹화해서 그 다음에 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오는 민원을 보러 오는 외국인이나 우리 동포들이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자긍심과 애착도 가질 수 있게 해요. 지난해 시카고 한인회 중심으로 특히 그 동해 병기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됐습니다. 또 한인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리노이 지역의 정치인과도 많이 연계해서 또 국무부까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민간적인 활동 또 정부의 어떤 외교적 접근 무엇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한인회가 작년 4월에 IHO 회의에 모나코까지 가서 그렇죠. 수고를 하셨죠.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고 또 저희 공관 차원에서도 외부에 드러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도 제작사, 언론 등을 통해서 병기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UN 지명 표준화 회의라는 게 있고요. 또 국제 수로 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기구가 연관이 됩니다. 거기서 정한 바에 따르면은 어떤 지형을 두 나라 이상이 공유를 할 때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병기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당연히 동해가 병기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전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동해 병기가 일부 천천히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영토 문제고 과거사 문제는 독도 문제와는 달리 동해 문제는 지형의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쟁이라기보다는 차분한 캠페인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동포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보여주고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허철 총영사께서 전에 평화 외교 기획 단장을 역임한바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대한 그 식견이 깊고 넓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반도 주변국들의 권력 지형이 지난 2013년에 모두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 경쟁이 또 가열된다면 이 새 정부는 이른바 균형 외교를 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외교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이 너무 복잡한가요? 제가 평화 외교 기획 단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제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 오히려 생기고요. 새 정부의 외교적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예단을 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도 있긴 한데 제 소견을 그냥 현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이 전략적인 축을 동아시아로 리밸런스를 해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 때 맞춰서 모든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다이내믹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힘의 본질상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경쟁이고 견제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저는 그보다는 상호 협력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무역, 투자 같은 경제관계, 문화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 안보적으로도 북한 문제라든지 지역 안정 문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인권, 환경 문제라든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나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힘의 본질상 견제라는 게 그렇게 사실은 두드러진 외형적인 요소는 되지 않지 않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건 우리가 앞으로 뭘 이루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과제를 지닌 나라가 우리입니다. 한반도의 장래가 걸려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일부는 표현을 그 린치핀이라고 해서 중심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미중 간의 균형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했어요. 균형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두 나라와 고루고루 조화로운 협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군사 동맹이고 안보의 기축이고 또 이 최근에 FTA까지 발효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인적인 교류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에서 단연 1위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과도 FTA가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도 상당한 관계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이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보고 다른 걸 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얼핏 잘못하면은 과거 한 8, 9년 전에 있었던 그런 친중파, 친미파 이런 논의를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증진시키고 두 관계가 조화롭게 힘을 합해서 한반도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이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영향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을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이 이 동북아 정세의 최대 변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예, 당연히 북한의 자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는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안보나 국가 정체성 문제에서는 양보를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론을 통일을 시켜야 되고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만약 북한이 진정한 평화 협력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나오면은 어떠한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은 미사일 발사, 핵실험, 그리고 뭐 금강산 총격, 그렇죠. 천안함 연평도 이런 잇따른 도발들 때문에 분위기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만은 새해에는 북한이 좀 더 전략적으로 건설적인 선택을 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미국, 중국 또 거기에 러시아, 일본까지 포함해서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북한이 그런 긍정적인 전략적 선택을 하기가 쉽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그 동북아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이 권력 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연내에 육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항상 국내에서도 언론에서 가장 그 첫 질문인데 언제 열립니까? 하는 그런 건데, 그건 전혀 저희가 가늠할 수 없죠. 저희가 어떠한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더라도 결국 그 기회의 창을 여느냐 마느냐는 북한의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택을 잘 하기를 바라고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매거진의 허철 총영사와의 신년 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로젤과 히긴스, 회계사 사무실은 편리하고 가까워야 합니다. 이준석 공인회계사 덕택에 시카고 북서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제 편리해졌습니다. 북부 한인 상권의 미러키와 레이쿡, 또 하나의 편리한 장소. 이준석 공인회계사는 마음을 다한 정확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당신 곁에 편리하게 함께합니다. 전화 224-653-8848. 임플란트 전문 김용원 치과가 새로운 건물과 첨단 시설로 치과 진료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고난도 임플란트 시술과 일반 치과, 보철, 심미 치료, 밀링 센터를 겸비한 전문 기공실, 첨단 진료 기기와 쾌적한 치료 환경, 검사와 진료, 치료를 한 곳에서 김용원 치과. Nobody but you. 뉴스 매거진 사랑해요. 죽어도 못 보내. 뉴스 매거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뉴스 매거진 peace. 뉴스 매거진을 정말 사랑해 주시기 빕니다. 뉴스 매거진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뉴스 매거진 peace.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이 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적 문화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높다고 봅니다. 외교관으로서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바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한국이 참 많이 변했죠. 경제, 문화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워낙
이 외부에다 대고 특히 미국 사회에다 대고 자랑할 게 많아서 정리를 했는데요. 빼곡히 적어오셨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네. 제목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25 이후에 정말 단기간에 민주화, 경제성장 그리고 문화 발전을 다 동시에 이루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이 2년 연속으로 무역액 1조 달러로 세계 8대 무역국이고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됐고,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미국의 2년 농산물이던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 빵을 맛있게 먹고 했었는데, 그 결식 아동들이 그걸 먹었었는데, 지금 3년 전부터 저희는 선진국 그룹인 OECD의 원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계 7번째로 소위 2050 클럽에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경기 침체로 모든 선진국의 신용 등급이 정체 또는 하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보다도 신용 등급이 높고요. 그리고 IMF 프로젝션에 의하면은 2017년까지는 구매력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소득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고, 스포츠 말씀하셨는데 스포츠도 세계 4대 스포츠, 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또 올림픽보다 더 많은 회원국 수를 가지고 있는 육상 선수권대회, 이 4개 대회를 모두 유치하는 5번째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은메달 딴 선수들이 사진이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도 모르고 무수한 메달을 따고 5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실력이거든요. 참 엄청나게 변했고,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도 그 힘인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해관보 정상회의, 그리고 환경 분야의 월드뱅크라고 불리는 GCF의 사무국을 우리가 3월부터 유치해서 인천에 가지고 있게 되고요. 안보리에 다시 진출하고, 또 녹색 성장 관련 국제기구를 우리가 주도로 해서 창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특히 K-POP, 그 최근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이런 엄청난 인기는 우리 국력의 전반적인 성장, 이게 총합적인 토대 위에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외교관으로서 누구보다도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와서 한국인이냐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아니면 어디서 봤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한국이라면 그냥 amazing, very impressive, 자기가 가본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미국 사회가 한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원조를 해줄 그런 상대에서 파트너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 동포 사회에서 몇십 년 전에 오신 어르신들은 그때의 한국의 그림이 무의식적으로 남아서 말로는 들어서 알지만은 한국의 변화상을 좀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방송국 근처의 한 한인 식당은 손님의 90%가 비한국인입니다. 예. 그 정도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미주 최대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은 삼성의 주요 제품들이 전체 그 브랜드 중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많이 봅니다. 네. 이 한국인의 저력과 또 근면 성실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난 2010년에 총영사로 부임하셔서 올해 이제 임기를 마치실 수도, 임기란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이죠. 갈 때가 됐습니다. 떠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무엇인가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가지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도착하던 해가 6.25 60주년이었는데요. 참 참된 용사들을 많이 만났죠. 네. 그 어떤 할머니는
내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었고, 어떤 상위 용사는 자기가 한국에서 6.25 발발하고 바로 가서 한 달도 못 돼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더 실려왔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다 하면서 자기가 그 부상받아서 받은 퍼플 하트 메달을 저한테 주고 싶다고 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 참 감동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대통령께서 10년 넘게 만에 처음으로 방미를 하셨죠. 제 관할 지역에 2군데를 들리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행사를 해서 그것도 참 외교부 의전사에도 남고 시카고에서 참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제가 있는 동안에 FTA가 교섭이 되고 반려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원 의원, 지방 정치권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발효가 되고 실제로 FTA 효과를 통계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까지 총선, 대선 첫 재외선거를 아주 무난하게 조용하게 꺼낸 게 저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이 어느 사건도 제가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포 사회라 말씀하시면은 시카고 동포 사회가 분위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지금 4번째거든요. 근데 시카고 제일 좁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본부에서 대사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했지만은 해외 공간적으로는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 오는 자리에서 동포 어르신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도움도 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카고라는 도시도 제가 가본 미국 도시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카고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 도시다. 현대 도시로서는 시카고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마음에 드는 도시입니다. 네. 끝으로 총영사님의 꿈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별로 꿈을 꾸지 않고 살았습니다. 별로 계획도 하지 않고 살았고요. 저는 그냥 제가 가게 되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가끔씩 계획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되든 그때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외교관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할 거냐 이런 걸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그냥 그때 가면은 제가 가야 할 길이 열릴 걸로 생각하고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계속 맺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참 진솔하신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을 들었고 또 전문적인 식견에 대한 말씀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